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국합니다. 오늘은 서울 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현재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뉴스도 없기 때문에 서울 쪽에 부동산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말이 공공재개발, 공공건축, 임대사업,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지금 현 정권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게 공공재개발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급 막고, 특성이 등 28곳 공공재개발을 이제 하겠다는 거, 추진한다는 거죠. 사업성 의문 속 4,700여 가구 공급 8곳을 하는데도 4,70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도 발표했답니다. 4월께 사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쪽에 보면은 부동산을 이런 주택단지 낙후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 때 이게 재개발 사업을 다 무효화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에 이런 낙후된 땅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어디에 말입니까? 주로 도로가 안 나는 곳, 그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울에 이런 데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런 쪽에 이제 집을 하나 사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무주택자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좀 이제 서울 강남 쪽을 중심으로 쭉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위치 좋은 지역들은 이제 그 내에 이제 그 다음에 전철이 좀 이래 가까운 이제 동네 그죠 이런 쪽에 무질서한이라 노후주택들이 있는 단지들은 사놓으시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곧 다음 정권 가면은 이게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서울에 이런 무주택 그죠 이런 낙후된 주택 단지들을 하나씩 잡아 놓으십시오. 좀 저렴한 거라도 하나씩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흑석 2구역이 1300세대, 양평 13구역이 600세대, 용두 1-6구역이 919세대, 봉천 그죠 봉천 13구역 신설, 그죠? 신설, 그 다음에 양평 14, 350, 신문로, 2-12, 강북 8구역, 강북 미아사거리, 요도, 그죠? 참 옛날 낙후된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이제 하는데, 과연 될까, 그죠? 그게 문제죠.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 양평, 그 다음 동대문구 용두,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기존보다 3천여 가구가 늘어난 총 4,764가구를 계획 중이다. 자, 시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이 과도한 임대주택 기부채납, 이 기부채납을 해라는 거죠.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 50%,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해라는 겁니다. 불명확한 수익성, 조합원 간 이해다툼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제 조합을 하니까 이제 재개발이 풀려가지고 조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사업 방식이다. 이 정부는 그죠? 왜 자꾸 공공이 하려합니까? 공공이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발전한 이유는 민간에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기업이 발전해가지고 결국엔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자꾸 공공에서 하려합니다. 그죠? 이게 참 나쁜 사고방식인데 그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제외. 하여 참 무슨 자기들이 지으면서 또 특혜를 주면 왜 합니까? 그죠? 사업비 지원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규제 완화 없이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밝혔지만 장기 표류 중인 사업장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동의율을 높여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거를 그저 민간 알아서 해라 하면은 자기들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할 건데 공공이 들어가니까 이게 찝찝하단 말입니다. 그죠? 기부 체납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지만 기부 체납하면서 또 이게 무슨 제한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공공을 한다는 게.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총 7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하면 가구수가 최대 2배가량 늘고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4%. 그런데 공공에서 지은 걸 누가 그저 선호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 뭐 뛰는 거 혜택 없어도 다른 민간기업에서 메이커 아파트를 지으면은 더 낫다 이거죠. 쾌적한 환경에 그죠. 120% 높여봤자 어차피 저거 환경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용적률 높인다는 것은 어차피 땅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준데도 실제로는 내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뉴스로 시큰둥 엄마 잠실 가구수 2배 늘어도 공공재건축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가구수가 2배 늘어도 공공재건축 안 한답니다. 이거 엄마하고 잠실은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보세요. 서울 엄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1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재건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토지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최고 258포인트 늘어나는 등 사업성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도 불구하고 엄마 잠실주공 5단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왜냐면 자기 땅을 왜 자꾸 공공에 살려고 하냐 이거죠. 이거 첫째는 자기 땅을 왜 공공에 살리나 하려고 하냐. 물론 이제 뭐 용적률 늘어주고 하면 좋지만은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를 늘리고 층고를 높이는 게 전혀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반응한다.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높이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좋죠. 그죠? 정부 분양가에 상관없이 사업성 개선 확실하다는데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규제 완화 사항이 이제 포함됐다 하는데 그죠? 우선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허용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128포인트, 182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포인트 증가했다. 뭐 각종 혜택을 준다는 건데 그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잠실 5구역 엄마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강남에서 매력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컨설팅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전 컨설팅을 처리한 잠실주공 5단지와 엄마아파트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와 가구수 증가 등은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죠. 최고급 아파트를 지으면 가격이 오를 건데 왜 자꾸 그저 방해를 하는지 그저 정부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며 정부가 제안하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는 우리 단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꾸 민간 그저
부지를 자꾸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지, 한 소유주 역시 용적률을 상향해 임대 세대를 늘리는 것은 닭장 아파트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되냐, 맞죠? 그죠? 너무 밀집해가 막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며. 용적률이 낮더라도 고급화 하자는 의견이 많다. 맞죠? 이게 맞죠? 이게 사람들이 심리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대치동 엄마아파트 역시 추가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 낮다. 최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엄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컨설팅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민간에 사기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공공 안 하면은. 한 주민은 공공재건축 추진 시 가구수가 2배로 늘어난다 하는데 그러면 1조건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며,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죠? 쾌적한 환경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것도 맞잖아요. 그 쾌적한 환경이 도시 미관을 예쁘게 하고 좋은데 자꾸 그저 밀집하게 만들어갖고 교통도 막히고 그죠. 인구수도 많아지나. 또 다른 소유주도 공공재건축을 하면 당장에는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주위의 1대1 재건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시세 차이가 클 것이라 내다봤다. 1대1 재건축이 향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거죠. 고급화 해놓으면은. 딱 보면 안다니까 우리가. 용적률이 너무 높은 지역은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내 땅 지분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죠. 자기 땅 지분이 작아지는데 암만 그 부담금 낮아진다고 뭔 소리입니까? 향후 미래를 생각해야죠. 자, 결국 이제 또 장이 15구역 재개발 3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죠, 이거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재개발 옛날에 엄청 많이 재개발 뉴타운 정책을 했는데, 장이 이거 서울에 이렇게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택단지 앞으로 재개발 그때 뉴타운 정책 포기한 지역을 보시고, 그런데 주택 하나 사놓으시면은 분명히 이제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딱지를 했는데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게 나을 겁니다.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이런 거라도 잡아놓으면은 재개발하면은 결국에는 재개발 갈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분명히 이런 재개발이 우후죽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재개발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잡으십시오. 제가 볼 때 뉴타운 시절. 내용을 보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성북구 장이 뉴타운 15구역에 3,2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자, 보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면서 사업 재추진길이 열렸다. 자, 이제 재추진길이 열렸으니까 다른 데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할 거 아닙니까? 장이 빨리 하세요. 이런 데 빨리 잡으세요. 이제 이런 데 다 장이 11구역도 있네요. 그죠? 빨리 늦으면은 또 뺏깁니다. 서울시 집권 해제 당시 절차적 허점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다른 해제구역으로 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법원 주민 의견 조사 제대로 안 돼 위법. 이 진짜 좌파 정권은 이렇게 위법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막 위주로 자기들이 생각대로 막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수 정권이 우파 정권이 자꾸 위법을 하고 이러한다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우파 정권은 법대로 이제 시행하고 보통이 좌파 정권 저 맘대로 한단 말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막 법을 막 다스린단 말입니다. 장이 15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8만 9,450 면적에 2,464가구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8년 5월 직권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소유주는 서울시를 상대 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왜 자꾸 정부가 이렇게 민간 개발을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민간에서 자기들이 이걸 보겠다면 하게 해줘야죠. 그죠? 이 정권은 그죠? 이 정부 사람들은 보면은 집값을 낮춘다면서 자꾸 공급을 그죠? 막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급을 이 재개발 한다고 지금 만약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는 집값 높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공급을 막아놓으면은 집값이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 집값을 띄운다 하지만은 그게 많아지면은 절대 다수로 많아지면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를 개발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번 성서로 장이 15구역은 재개발 사업 재출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진위는 중소형 가구 비중을 늘려 기존보다 약 700가구 늘어나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갈등 변수라는 건데, 구역 해제 후 진행된 소규모 정비사업과의 갈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장이 15구역에는 별도로 장이 15-1구역 가로정비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이거 자꾸.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장이 15구역은 이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 추진할 계획인 반면 15-1구역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입장이다. 단독으로 하면 안 되죠. 같이 하는 게 좋죠. 자, 장이구역, 그죠?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있습니다. 그죠? 15구역까지. 이렇게 많다니까요, 장이요. 한 지역이. 이번 판결로 서울시로부터 구역 지정 직권 해제를 당한 다른 구역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을 주요 도시계획 기조로 삼아 기존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한 바 있다. 이게 도시재생, 이 도시계획, 그죠? 이게 안 좋은 정책인데도 끝까지 밀어붙인다 아닙니까? 그죠? 이래. 이제야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가 잘못했구나, 자기들이, 그죠? 옛날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뉴타운 정책 이거 서울 사람들 그죠? 이거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좀 뭔가 해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린다니까요. 도시계획을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뒤집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구역을 해제한 곳이 많다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소제기 기한에 제한이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의 구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계속해서 소송이 날 거란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장이 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다. 이래서 15구역 중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꿈의 숲 호롱하늘채,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꿈의 숲 아이파크 등이 입주를 마쳤다. 8, 9, 11, 12, 13, 15구역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자, 이렇게 현 지역은 그죠? 이익 받겠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그죠? 이렇게 쓸 때 함부로 그죠? 이렇게 좌파 정권에서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지했다가는 이렇게 이런 꼴 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공급해서 이 정권이 무너져 가지고 이런 주택단지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는 제야 결국에는 서울지 전체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집값도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절대 공급 없이 집값 자꾸 잡겠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이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외적인 조건이 따라가는 거죠. 무조건 공급을 하면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처음에 재개발 초기니까 이런 이익을 보겠지만은 결국 가면 갈수록 이 집값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